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현대 경제학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놀라운 인물의 생애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학의 역사 하면 보통 유명한 남성학자들 이름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날 이분은요. 무려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데이터를 파헤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숨은 설계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2002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였던 벤 버냉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대공황에 관해서 여러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 콧대 높은 미국 중앙은행이 1930년대에 그 끔찍했던 대공황이 자신들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당연히 학계랑 금융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도대체 누가 어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찾아냈길래 연준이 저렇게 대중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수십 년간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거시 경제학의 정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숨겨진 주인공.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위대한 경제학자 안나 슈워츠입니다. 1915년 뉴욕에서 태어난 안나 슈워츠의 70년에 걸친 놀라운 연구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일단 이분 진짜 천재였어요. 불과 19살의 나이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전미경제연구소, 즉 NBER에 합류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을 떠나는 96세까지 무려 70년 이상을 오직 그곳에서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현대 경제학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녀의 역사적인 걸작이 1963년에 출간되거든요. 근데 박사학위는 그 다음 해인 1964년에 받아요.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학자한테 학위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녀에겐 오직 데이터, 그 자체가 전부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은커녕 검색 엔진도 없고 컴퓨터조차 귀했던 시절이에요. 안나 슈워츠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먼지 쌓인 도서관과 자료실을 직접 뒤져가면서 무려 100년치가 넘는 미국의 은행 통계랑 재무 데이터를 손으로 일일이 다 긁어 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당시 학계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겠어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4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며 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치열하게 병행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 끈질긴 집념과 뼈를 깎는 노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 통화 역사의 토대는 절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 유명한 세기의 협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팩스도 흔치 않던 시절 20세기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업은 다름 아닌 수많은 우편 봉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카고에 있던 밀턴 프리드먼이 번뜩이는 이론적 가설을 편지로 딱 보내면 뉴욕에 있던 안나 슈워츠가 자신이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거 꼼꼼하게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다시 답장을 보내는 시기였어요. 수백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시너지를 낸 거죠. 시카고의 예리한 이론과 뉴욕의 우직한 데이터가 만나니까 이건 세상을 바꿀 폭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밀턴 프리드먼이 이 기념비적인 협업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유쾌한 농담을 남겨요. 안나가 모든 일을 다 했고 내가 많은 공로를 차지했습니다. 특유의 젠틀한 농담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 짧은 한마디에 안나 슈워츠가 해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양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했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프리드먼 본인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슈워츠의 그 집요한 데이터 발굴이 없었다면 자신의 그 위대한 이론도 결코 증명될 수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우편물이 오간 끝에 1963년 마침내 두 사람의 피땀 어린 결과물인 미국 화폐사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 책은요, 그냥 좀 훌륭한 경제학 책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대 주류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던 케인스주의적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그 시절 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살지 통화정책은 경기 변동에 별 영향이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슈워츠가 촘촘하게 엮어낸 100년치의 실증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보다 통화의 흐름, 즉 돈의 양이 경제에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수치로 들이밀어버린 거죠.
이 두 사람이 개척한 이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보통 통화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 경제학자들한테 돈,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은 그냥 실물 경제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근데 슈워츠의 데이터가 뭘 보여줬냐? 통화 공급의 변화야말로 실물 경제를 뒤흔들고 거대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단순한 학문적 유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절하고 통화량을 관리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실질적인 혁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돈의 힘이 어떻게 1930년대 평범한 경기 침체를 최악의 대공황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 참혹한 도미노 현상을 단계별로 한번 쪼개볼게요. 먼저 1930년대 초반에 은행들의 뱅크런이 터지면서 위기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연준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쟤네들 경영 잘못해서 망하는 거네 하고 철저히 방관해버려요. 연준이 나서서 시장을 안정시켜주지 않으니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죄다 빼서 장롱 밑에 숨겨버립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3분의 1이나 증발해버린 거예요. 피가 안 도는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물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슈워츠는 바로 이 연준의 어리석은 무대응이 대공황의 진짜 주범이라는 걸 데이터로 빼박 증명해낸 겁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대체 연준은 그 난리가 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했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슈워츠의 분석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연준 내부의 심각한 권력 공백이었어요. 당시 연준 시스템 전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카리스마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던 벤저민 스트롱 뉴욕 연은 총재가 1928년에 결핵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를 이끌 선장이 사라진 거죠. 결국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이나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침몰하는 배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통찰과 데이터 덕분에 1970년 밀턴 프리드맨은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논란이 하나 터져요. 노벨위원회가 오직 프리드먼 딱 한 사람한테만 상을 준 거예요. 당연히 학계 일각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이론이 나오기까지 안나 슈워츠가 평생을 바쳐 쏟아부은 그 막대한 데이터 분석을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공동수상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정작 안나 슈워츠 본인은 이런 논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진짜 중요했던 건 자기 가슴에 달리는 훈장 따위가 아니라 데이터가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경제적 진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상패의 유무를 떠나서 안나 슈워츠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옹호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원칙들이었냐고요? 첫째, 물가 안정이 곧 금융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둘째, 경영을 잘못해서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시장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파산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실패한 은행 빚을 왜 우리 납세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메워주냐? 구제금융 절대 반대. 이분 정말 단호하죠? 그녀는 정치적 외압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이런 자신의 원칙들이 실제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녀의 이런 타협 없는 꼿꼿한 신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진짜 제대로 폭발합니다. 당시 90대 108할머니가 된 슈얼츠가 옛날에 자기한테 고개 숙여 사과했던 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향해 엄청나게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린 거예요. 버냉키는 지금 지난 전쟁을 싸우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대공황 때는 시중에 돈을 안 풀어서 문제였지만 지금 2008년 위기 상황에서 부실은행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구제금융을 퍼붓고 금리를 계속 바닥으로 유지하는 건 완전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를 거라고 맹렬히 비판한 겁니다.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대중의 시선이나 권력에 전혀 굴하지 않는 진짜 학자의 결기, 멋지지 않나요? 비록 그녀의 이름 앞에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붙지 못했지만요. 학계와 역사는 그녀가 남긴 위대한 업적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숫자 9, 저게 뭔지 아시나요? 안나 슈워츠가 전 세계 명문 대학들로부터 헌정받은 명예박사 학위의 개수입니다.
미국 경제학학회 명예 펠로우에도 올랐고요. 2013년에는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런 화려한 증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숨쉬듯 누리고 있는 현대 금융 시스템,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바로 그것 자체가 그녀가 70년 동안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데이터를 파헤쳐서 쌓아 올린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자,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의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과연 안나 슈워츠가 평생을 바쳐 경고했던 그 통화 공급의 거대한 파급력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녀가 남긴 준엄한 경고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잘못된 방식으로 돈의 힘을 함부로 쓰면서 다음번에 더 큰 위기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도서관 구석에서 한 여성이 오직 펜과 종이만으로 찾아낸 이 날카로운 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방송이 끝나고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